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연입니다. 오늘은 챕터 4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휘인데요. 일단 어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단어를 어휘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범위 안에 틀에 있는 단어들의 어떤 집합, 단어가 모여있는 것을 어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휘는 특징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어휘에 따른 그 어종에 따른 어휘의 체계 분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어휘의 양상들도 이제 보시면서 뭐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또 뭐 유의어, 반의어, 뭐 상의어, 하의어 이렇게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특징에 따라서 혹은 기준에 따라서 그걸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종에 따른 어휘의 체계를 볼게요. 우리나라 어휘는 우리나라 그 말은 삼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애들 막 이제 한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실 거예요. 엄마들이 막 한자를 잘해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한자 공부시키는 걸 보실 텐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말인 게 뭐냐면 고유어와 한자어 비중이 오히려 한자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자어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인데요. 고유어는 순우리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있던 단어고요. 하늘, 땅, 바다, 아버지, 어머니,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한자어는 한자로 적을 수 있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고유어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그리고 또 옛날에 좀 어려운 말들 있죠. 그런 거는 거의 한자어에 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 생각이면 고유어로 생각이면 한자어로 뭐 사고 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념, 정의, 관계, 역할, 추리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 거의 다 한자어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좀 분명하고 자세한 뜻을 담고 있어서 고유어와 보완관계, 상보적인 관계, 보충해주는 관계를 맺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는요.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걸 외국어라고 얘기하고요. 이미 우리말화 돼서요. 어떻게 다른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꿀 수 없는 거 그걸 외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 컴퓨터를 뭐 타잡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말화된 그런 외국어를 우리가 고유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국제 간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그 삼종 체계 속에서 이제 그 어휘를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가 어휘의 체계라고 한다면, 이제 어휘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양상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 나눠지는 지역 방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생님의 부모님은 제주도 분이신데요. 제주도 방언 들으면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제3의 언어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지역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어휘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정구지랑 독새끼 넣어놨습니다. 정구지는 이제 부추인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부추라고 안 하고 정구지 이렇게 사투리 방언으로 표현을 하고요. 독새끼는 닭의 새끼라고 해서 달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느 지방일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달걀을 독새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보면 동북 방언은 어디 방언이냐면 함경도 방언은 우리가 동북 방향 방언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북 방언은 평안도 방언은 우리가 서북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남 방언은 어디냐면 경상도 지방. 동쪽에 남쪽에 있죠. 그래서 경상도 지방 동남 방언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남 방언은 전라도 방언도 좀 굉장히 센 방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남 방언을 전라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방언은 이제 그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방언이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여러분 하나 적어두시죠. 중부 방언입니다. 우리가 그 날씨 보시면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죠. 그러면 거기 중부가 어디냐면 서울, 경기 지방을 중부라고 하는데 서울, 경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부방언 하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그 위에 뭐 황해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위로 올라가면 강원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충청도,
이 정도까지를 이제 중부 방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그렇게 방언이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지역적인 언어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는 향토성이 있어요. 방언과 사투리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방언이 친근감이 있죠.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맨도롱 또똑, 따뜻할 때, 아주 따뜻할 때 먹으라는 맨도롱 또똑할 때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생님이 막 이 자리에서 제주도 사투리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은 알아듣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방언입니다. 자, 사회방언은 성별, 세대, 집단 등에 따라서 막 이제 나눠지는 건데요.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어, 남성들이 주로 쓰는 어휘인 남성어, 욕 같은 거, 비속어 같은 거 거의 이제 남성어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여성어, 굉장히 부드럽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많이 쓴다. 그래서 여성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에 따라서 노년층, 장년층이 주로 많이 쓰는 어휘, 뭐 한자어나 이런 쪽은 이제 노년층, 장년층이 많이 쓰는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거 뭐 유행어, 은어 이런 것들은 이제 청소년층의 어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래, 훈남, 뭐 문상, 선생님 예를 이런 걸 들어놨는데요. 요즘 뭐 게임에서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뭐 그런 것들이요. 어른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죠? 그렇죠? 그것도 청소년의 어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집단에 따른 어휘입니다. 은어는 자기네들끼리 알아듣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삼 캐는 사람들끼리 뭐 산삼을 캐는 사람들끼리 10만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자들이 형사를 가리켜서 이제 짭새라고 얘기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숨김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은어가 가지고 있는 건 은비성, 숨기는 기능, 그 다음에 폐쇄성, 위장성, 이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어는요, 들으면 바로 몰라요. 은어는 나중에, 이게 이런 의미구나, 나중에 알죠.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다른 사람 못 알아들으려고 일부러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어. 전문어는 그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인데, 예를 들어 뭐 지금 재판처럼 원고, 피고, 판례, 그 다음에 뭐 그 영화에서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의학적인 용어로 뭐 이제 뭐 캔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미가 아주 정밀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의미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야 이제 전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어랑 반의어인데요. 유의어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 잡다, 쥐다, 죽다, 숨지다, 돌아가시다, 사망하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을 우리가 유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의 관계는 서로 딱 한 개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는요, 사람인 건 같아요. 뭐만 달라요? 성별만 다르죠. 위하고 아래는 방향인 건 같지만 얘는 위쪽, 상향 쪽, 아래쪽 이렇게 방향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녀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할아버지. 자, 볼게요. 플러스 인간. 둘 다 인간이죠. 그런데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남성. 남성이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남성. 그러면서 여기는 플러스 결혼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결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결혼이어야 돼요. 결혼을 안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도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반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인간이면서 플러스 남성이면서 마이너스 결혼을 안 한 존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총각이죠. 그래서 처녀의 반의어는 뭐다? 총각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상이어, 하이어. 상하 관계.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는 관계.
그래서 그 위에 단계는 상이어, 그 밑에는 하이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행위예술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음악이요. 그러면 얘는 상이어가 되겠고요. 얘는 하이어가 되죠. 혹은 상위어 혹은 하위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래서 상이어는 하이어보다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이어는 좀 더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 해바라기. 근데 꽃에는 해바라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미도 있고 안개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꽃이죠. 얘는 상이어, 얘네는 하이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음이어와 다이어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문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상이어, 하이어, 위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3번을 별표를 크게 치시고요. 그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면 여기 다이어 이 부분인데요. 다의 의미가 많은 거고요. 동음이어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겁니다. 자,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손 하면 1번 핸드의 의미도 있고요. 넌 참 손이 크다 라는 어떤 씀씀이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이러면 이렇게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무슨 어다? 다이어입니다. 그런데 너는 배가 고프니? 라고 해서 우리 인체 배, 그 다음에 너 집에 배가 있니? 먹는 배? 그 다음에 나 배 멀미가 너무 심해. 그래서 쉽에 해당하는 배. 그러니까 얘는 쉽, 얘는 과일, 영어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얘는 신체,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데 얘네가 음은 같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음이어라고 하죠. 그런데 얘를 보면 이 얘네는 어원적으로 얘가 달라요. 어원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어원이 다르고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얘가 중심 의미가 돼서 이 주변 의미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파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뜻이 뭐 했다? 분화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의미적으로 유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 의미고 얘는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이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면 손 하나로 이렇게 1, 2, 3, 4 나오고요. 얘는요. 배 1, 배 2, 배 3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관계다? 동음, 이의, 어. 음은 같지만 뜻의 다른 동음, 이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은 되게 짧은데요. 문제는 또 의외로 잘 나옵니다. 한두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시와 또 직접 이제 그 의미를 구별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요. 여기는 그냥 맞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앞에 했던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요.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어의 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험들을 준비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또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